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 이란과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양보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갈등의 향방에 대해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실에 따르면 두 정치인의 대화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중동 전쟁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테헤란에 대해 더 공격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반면 백악관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시오스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거래에 동의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주요한 의견 차이가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함께 이야기해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정치인이나 누구든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전쟁 관련 소식과 우리의 행동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저희는 거기서 실시간 속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여러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쉽지 않은 전화통화 중에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 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 소식통은 통화 후에 인용하자면 네타냐후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통화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같은 시기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마드 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협상가들에게 절대로 이란에서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데 동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그는 이 우라늄이 이란 영토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정반대를 주장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다른 지역 중재자들과 함께 수정된 평화 양해각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합의를 타결하려는 그의 열망이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네타냐후는 협상에 대해 협도로 회의적이며 오히려 전쟁을 재개해 이란의 군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핵심 인프라를 파괴함으로써 정권을 약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일지 그들이 어떤 문서에 서명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 체결과 전쟁 재개 사이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네타냐후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트럼프는 죄송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네타냐후를 모욕했고 내가 말하면 그는 그대로 할 것이다. 그의 의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지도자 사이에는 이전에도 이란 문제로 일시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전쟁 내내 그들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가 지난 며칠 동안 미국과 이란단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조율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두 명의 아랍 관리와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카타르는 최근 미국과 이란에 새로운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아랍 관리에 따르면 카타르는 이번 주 초에 대표단을 테헤란에 파견해 이란 측과 최신 협정안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외무부는 수요일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직 이란의 14개 항목 제안을 바탕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도 중재 지원을 위해 테헤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카타르는 자기들이 내놓은 안을 제시했고 이를 이란 측과 논의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란 측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만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측으로부터 그들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동결된 이란 자산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새 제안에 동의하거나 입장을 바꿀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미 언급했듯이 카타르는 파키스탄 주도의 중재 노력을 과거에도 지지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갈등 완화를 지지해왔으며 이는 이 지역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테헤란과 워싱턴의 대화를 이어가려 한 모든 시도 후에 도널드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이 길고 복잡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중재자들이 의향서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해 이 문서에 서명한다고 했으며 30일간 협상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평화협정도 전쟁의 끝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향서입니다. 단지 현 단계에서는 아무도 폭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순수한 협상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향후 조치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소식통은 대화 후 비비가 머리카락이 타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관용구로 그가 너무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불타오를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특히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 의원들에게 네타냐후가 이 통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전 협상 때도 거래가 안 됐을 때도 매우 우려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항상 걱정이 많아 이번에도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무언가 일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협상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의 성공을 위해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를 중단하고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하며 이것이 협상 시작의 전제 조건입니다. 트럼프는 만약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전쟁이 매우 빠르게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협상에 며칠 더 시간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 이란과의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화 직후 네타냐후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와 직접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긴급히 방문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직접 실수를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